이제 그 1번 신청에 의한 등기 원칙입니다. 첫 번째 줄 좀 읽어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뒤에 그 따옴표 자 줄였으면 자주 나와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야 한다. 여기 원칙입니다. 신청 또는 촉탁.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서 등기재산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점 조심하고 1번 당사자의 신청 이 원칙입니다. 양걸 1번에 임의 신청의 원칙이라는 것은 등기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기 자유예요. 자기 소유권 취득하기 싫으면 등기 안 하는 거고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우측에 137페이지 양가로서 한번 줄거서의 제목에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 옆에 저거 원칙입니다. 자,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 출석신청의 원칙, 서면신청의 원칙입니다. 자, 첫째 줄 줄었고요. 등기는 신청인, 즉 매도인, 매수인이죠.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출석해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 같은 말 신청 서면이죠. 아까 우리 신청서 봤잖아요. 자, 다만 조심.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가로하니까 읽지 마세요.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동그라미 쳐 사무원 우리 보통 사무장이라 그러잖아.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해 하여 그 서면 제출할 수 있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전산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그러죠.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걸 기억합니다. 원래 이제 출석 신청이 원칙인데 자, 출석 신청은 자, 갑과 을이 자, 매도인 매매 계약했어요. 공동으로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의무 손해 보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그래. 소유권 넘기면서 소유권 상실하니까 손해 보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익이죠. 권리자입니다. 자, 권리자는 이익 보는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자, 그다음 이 사람이 당사자, 이걸 당사자. 직접 가서 아니면 이 사람의 대리인, 아니면 이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해 줍니다. 자, 대리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민법에서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쉽게 해서 15살 이상만 되면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아무나 하면 됩니다. 대리인 아무나 하도 되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나와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자격이 있는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요건 기억합니다. 등기에서 자격자 대리인 누구누구? 변호사와 법무사를 말해요.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변호사하고 법무사입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변호사나 법무사는 직접 출석 안 하고, 자, 여기 이제 우리 사무장이라고 그러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원이 한 명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법원에 허가 받습니다. 사무원 딱 한 명은 자, 변호사 안 가고 얘가 등기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외입니다. 자, 변호사나 법무사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출석해서 서면 신청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자 신청은 대부분 사이트에 하니까 방문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2번 관공서 동그라미 쳐 촉탁입니다. 촉탁. 자, 촉탁. 자, 촉탁은 관공서가 이제 부탁하는 게 촉탁 등기예요. 자, 개인이 하면 신청이야. 자, 개인이 하는 걸 신청이라 그래. 자, 만약에 자, 갑이 자, 여기가 관공서야. 안동시청이야. 안동시청이 땅 샀다. 그러면 안동시청이 하는 걸 신청이라 그러지 않고 촉탁이라 그래. 같은 말이에요. 촉탁. 자, 그 다음에 의의에서, 1번 의의에서, 자,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을 계시는 즉 줄거세요. 관공서는 등기 권리자, 쉽게 해서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또는 줄긋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 촉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관공서가 뭐 땅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권리자 의무로 촉탁해. 또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거. 이게 되게 법원 같은 경우죠. 법원에서 아까 뭐 했죠?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이런 것은 공권력의 주체라 그래요. 자, 네 번째 줄 줄거세요. 네 번째 줄.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관공서가 등기 신청의 당사자인 경우, 이걸 적으세요. 권리자나 의무자인 경우죠. 권리자나 의무자인 경우는 촉탁하지 않고 당사자와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안동시청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촉탁 신청해도 되고 공동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 근데 공권력의 주체로서는 촉탁해야 돼. 가압류는 반드시 촉탁해야지 신청 못해요. 자, 이번 촉탁 대상, 요건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촉탁 대상 자주 나와. 중요 표시하세요. 촉탁 대상은 옆에 저 암기사항. 아직까지 암기가 잘 안 될 겁니다만은, 자, 1번. 자,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 등기다. 무조건 촉탁 적어. 요거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상이 세금 안 낸 걸 체납이라 그래. 체납 줄여서 체납 압류 등기 촉탁. 다음 2번에 또 세금 안 냈을 때 공매 처분으로 권리 이전 등기 이퀄 저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입니다. 자, 이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하고 공매가 있는데,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 정확하게는 집행법원이죠. 다음 공매는 우리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매니저주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졌죠. 이 식의 세무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공매 전부 촉탁이에요. 공매 처분으로 소유권 이득이 촉탁. 3번에 토지 수용했을 때는 관공서가 기업자가 바뀌었어요. 자, 옛날에는 토지 수용하는 사람을 기업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름 뭘로 바꿨냐면 사업시행자로 바꿨습니다. 토지 수용하는 사람은 기업자에서 사업시행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용되었어요. 사업자, 그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합니다. 촉탁. 무조건 수용 나오면 촉탁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4번에 대표적인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건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5번하고 6번하고 묶으세요. 5번, 6번은 이쪽은 일괄 촉탁이라 그래. 한꺼번에 하는 걸 일괄이라 그래. 일괄 촉탁입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일괄 촉탁이에요. 자, 한꺼번에. 자,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자, 5번 경매 개시 결정 기등기. 자, 잘라주고 촉탁 법원에서. 다음 경락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다음 6번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해 부당기 말소 등기 촉탁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등기 촉탁입니다. 촉탁. 이것도 법원입니다. 그러면 7번, 6번, 5번 전부 법원이 촉탁하는 거고 4번도 법원이 촉탁입니다.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양가로 3번 중에 표시. 절차상 특례. 이걸 많이 냅니다. 자, 옆에 저거 촉탁 등기의 특례 이렇게 바꾸세요. 절차상을 지우고 촉탁 등기의 특례. 촉탁 등기의 특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신청 등기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자, 1번 조심.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면 줄거세요. 우편으로 촉탁이 가능하다.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어요. 거의 법원은 우편으로 옵니다.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은 거의 우편으로 촉탁합니다. 자, 이번 아까 했던 거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줄거세요. 거래의 주체. 자, 거래의 주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매매 계약했다. 거래 주체로 등기할 때는 촉탁하지 않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동시청이 땅 샀다. 그러면 매도인과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안동시청이 땅 팔았다. 그러면 매수인과 공동 신청해도 되고 촉탁해도 됩니다. 자, 3번도 중요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를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개인하고 달라요. 아까 했죠.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그랬죠. 그러나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가로 안에 거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하지 아니하고 줄거세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죠. 시험은 잘 안 나오고요. 관공서가 우편으로 등기 촉탁 시 우표 붙여야죠.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 정보 송부용 우편 봉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촉탁관에 우편으로 우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봉투를 제공받았잖아요. 자, 그 동그라미 5번에서는 자, 두 번째 줄거세요. 관공서가 인감증명의 제공 당사자일 때는 인감증명 제공하지 않는다. 짧게. 관공서는 인감이 없어요. 관공서는 뭐 안 한다? 인감증명 제공 안 합니다. 관공서는 인감이 없으니까 개인만 인감이 있잖아. 자, 그럼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자, 1번 관공서 촉탁은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다. 3번 관공서가 촉탁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첨부하지 않는다. 5번 관공서는 인감증명 첨부 안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밑에 3번 옵니다. 등기가 동그라미 쳐 직권에 의한 등기. 그 직권 등기도 자주 나와요. 자, 촉탁 등기하고 직권 등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그 두 개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와. 자, 직권 등기. 자, 양가로 1번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번 배운 거예요. 중요 표시. 자,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 자, 줄거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뭐 처분 제한 등기 가로 안에 외워야 돼. 가압류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줄여서 그냥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및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 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인데 법원에서 자,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법원에서 자, 이거 이제 앞으로 가압류하라, 가처분하라,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먼저 직권으로 소보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돼. 소유자, 갑, 요걸 직권으로 먼저 하고 이 촉탁 들어온 등기를 해야 돼.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서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등기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자,
이번에 일정한 경우 변경 등기.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표시 워낙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등기할 때 강조했어요. 자, 동그라미 1, 소유권 이전의 동그라미 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동그라미 명백한 경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즉 주소 변경을 직권 변경합니다. 직권 변경.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이야. 자, 이거예요. 다른 등기는 안 해줍니다. 또 소유자 갑이 자,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무슨 등기 신청? 소유야. 요것만 직권을 해줘.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는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근데 등기 신청서는 보니까 현재 주소를 적어야 된단 말이야. 등기 신청서에 아까 보니까 의무자란에 이 갑 이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의 주소가 안동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서울로 돼 있죠. 그럼 일치해, 불일치해? 불치는 원칙은 각하해야 돼요. 등기 안 해줘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워낙 많으니까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주고 등기해줍니다. 직권해줍니다. 자, 등기명인 표시는 부기등기죠. 이렇게 1번 소유권 변경, 그리고 주소를 이제 서울에서 안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빨간색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치가 됐잖아.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 을입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주소 변경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으로 명백하게 되면 직권 주소 변경 등기 해줍니다. 옆에 저거 각하 X입니다. 이걸 각하한다 그러면 틀려. 자, 그래서 주소가 불일치해도 각하지 않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직권 주소 변경 등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자, 송현동이 송화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줘요.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등기명인 주소 변경도 직권을 해줍니다. 행정구역 바뀌었으니까. 자, 3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자, 4번 또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죠. 자, 등기관의 동그라미 쳐 과오.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나 유료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합니다. 직권 경정. 다음 4번에 직권 말소. 일정한 경우는 지우고 직권 말소 많죠. 자주 나와요. 자,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1번 말소 등기할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줄거 제3자의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땅에 자,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여기 지금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말소하면 요 소유권을 말소하면 저당권도 소멸되잖아.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냐. 그러면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 이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성낙을 써줬어요. 그러면 요걸 말소하고,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요 성낙해준 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제3자 권리는 성낙을 했으니까 직권 말소당합니다. 2번 수용에서 배울 겁니다. 동그라미 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다른 권리는 전부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거기 5가지 빼고입니다. 수용에서 배울 겁니다. 자, 3번 아까 했던 거죠.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는 직권 말소. 절대 무효니까. 바로 해봅시다. 관할 위반 등기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는 절대 무효 등기니까 직권 말소예요. 자, 일단 출구만 끊었고 4번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에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5번은 전번주에 가등기에서 배운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에 중간함이 중간 처분 등기
3순위, 4순위, 5순위,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그 직권 넣어서 기억하세요. 직권 말소.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 권리자가 원고 성소 판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말소 등기 신청 시 심표. 당해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일단 중요 표시해 놓고요. 아직 못 외울 거예요. 자, 다음 5번에 일정한 경우를 지워버리고 직권 말소 회복. 직권 말소 회복. 자,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본등기가 무효가 되어 본등기를 말소할 때 본등기 할 때 직권 말소된 줄거세요. 직권 말소된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보게 해줘야 돼요. 항상 등기관이 잘못 직권 말소한 거야. 그러면 직권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자, 4번, 2번도 마찬가지야. 등기관이 잘못 과오로 부적법 말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조심할게. 자, 직권으로 잘못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6번. 이거는 민법에 더 많이 나오죠. 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어디다가? 저 성역지에.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했을 때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합니다. 기억 잘해야 됩니다. 성역지에 안동 등기소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면 요역지 등기소에다가는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합니다. 자, 7번은 그냥 줄만 끊으세요. 대지권인 취지 등기도 직권으로 합니다. 자, 아파트에서는 땅을 대지권이라 그래. 대지권 취지 등기는 직권 등기합니다. 자, 8번도 그냥 줄만 끊었고요. 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공동담보 목적은 취지 등기도 직권해 줍니다. 자, 마지막 4번 법원의 동그라미 쳐 명령이 한 등기는 첫 번째 줄거세요.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한 경우만 명령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줄긋고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줄거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 너가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등기 고쳐달라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번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이유가 있다는 것은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거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즉 등기관은 고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의해서 등기관은 고치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3번 중의표시, 여기 이제 명령 등기가 나와. 자, 필요한 경우, 자, 줄거세요. 관할 지방법원은 줄거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이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서 가등기 하라는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 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이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자, 법원에서 가등기 명령 또는 부기등기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만 기억하세요. 명령 등기 2개밖에 없어. 이 신청 사건에서 법원에서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등기를 시작하는 절차는 4가지죠. 원칙은 신청, 다음에 촉탁, 직권이야. 자, 근데 명령 등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이 신청 사건에서만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입니다. 오늘 빠르게 에어버려. 명령 등기는 2개밖에 없어. 그럼 이건 시험을 뭘 내느냐?
촉탁 등기는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배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거는 명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무슨 등기라고 그래서 촉탁 등기라고 그랬다. 요걸 해면 안 돼. 명령이란 말이 들어가도 무슨 등기야? 이건 촉탁 등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촉탁 등기입니다. 명령 등기가 아니야.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기본 개념 봤어요. 자, 2절 갑니다.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등기 신청행위. 자, 이번에 이제 등기 신청행위의 유효 요건입니다. 자, 신청 원칙. 자, 가장 많으니까 매매니까 갑이열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채권자란 말이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자죠. 근데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둘이 이제 공동으로 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다가 공동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럼 등기 신청은요, 등기해달라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법률행위죠. 자, 의사표시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최소한도 15살 이상 넘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자, 1번 갑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줄거지 의사 능력. 등기 신청행위는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신청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그러면 약 15세 이상 생각할게. 자, 등기 신청하려면 최소한도 15살 넘어야 됩니다. 그 15살 안 되면 대리인이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세요. 행위 능력에 동그라미 1 줄 거세요. 등기 권리자는, 자, 권리자입니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이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야. 매수인은 15세 이상이면 돼요. 미성년도 가능하다. 등기 권리자는 행위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등기 권리자, 이 권리자가 매수인이야. 매수인의 경우는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이익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능력자조대에 취득 붙여볼 때 줄거세요. 법정 대리인 동의나 대리는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기억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이익 보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가능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자, 의무자야. 자, 얘는 등기함으로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얘는 행위 능력 갖춰야 돼요. 2번 중요. 그러나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권리 변동이 일어난 신청 사건을 줄 거세요. 등기 의무자는 의사 능력은 물론이고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살이 넘어야 돼. 됐어요? 애울 때 매도인은 19살이 넘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매수인은 권리자니까 의사 능력이면 돼요.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민법하고 달라오게. 자, 그런 점이 조심하고 오른쪽 갑니다. 자, 제3절 오세요. 꼭 말고 제3절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같은 말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해요. 적격자. 자, 1번 의의에 줄 거세요. 등기 신청 적격 같은 말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절차상 자, 줄 거세요.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즉 줄 거세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거세요.
자연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된다. 자, 갑니다.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격, 당사자, 적격자, 당사자, 적격자. 같은 말.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명의인, 적격자입니다. 자,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소유자, 갑, 소유자, 을.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 그래. 당사자 능력, 명의인 적격. 자, 세 사람입니다. 1. 자연인. 자연인 거는 무조건 출생만 하면 됩니다. 응애하고 출생하면 자연인이야. 1살짜리도 자, 소유자 이름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법인이죠. 자, 법인은 언제 법인이 되느냐면 비송사건 절차법 법이 있어 법률에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됩니다. 나 법인 설립했다고 등기한대. 설등기. 그 다음 세 번째, 자, 설립 등기를 안 했는데 법인하고 단체 비슷한 게 비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지금 바로 외운다. 자, 비법인, 사단. 이 대표적인 애가 뭐죠? 우리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우리 아파트에 가면 제일 잘 된 단체 뭐죠? 아파트에 단체 지역이 제일 무서운 단체, 아파트 분야. 그런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죠. 지금 바로 외운다.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자, 법인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법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걸 봅시다. 예, 우리 회사가 법인이란 말이에요. 회사. 자, 그죠? 회사 5가지 중개사법이 배우죠, 그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름은 다 몰라줘.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다 법인이에요. 그 다음, 자, 우리 조심해야 돼. 국가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명의로 등기가 된단 말이야. 국가도 단체잖아. 대한민국에 우리 한 5천만 명 되잖아. 엄청난 단체죠. 자, 국가도 법인입니다. 자, 법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도 법인이야. 단 지자체는 어디까지냐면 자, 시, 군, 구까지입니다. 요거는 등기가 돼요. 근데 시군구 반대, 읍면동리는 안 돼. 읍면동리는 이거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읍면동리면 등기 안 된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씩 가. 그리고 그럼 이제 안 되는 사람, 자연인 되기 전에 뭐죠? 출생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뱃속에 있는 애를 뭐라 그래? 태아. 태아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태아. 그 다음, 자,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학교입니다. 학교는 절대 등기 능력이 없어요. 학교는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영조물이야. 그래서 등기를 못하면 학교 이름은 등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학교가 이제 국립학교라면 국가 앞으로 등기해야 돼. 국가. 우리 안동대학교는 국립입니까? 그럼 국가 명이 돼요. 국가. 다음,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이 해야 돼. 그 다음, 사립학교 누가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사립학교. 예? 사립학교. 예. 사립학교는 여기 재단법인 명이 등기됩니다. 법인도 사단, 재단이 있어요. 자, 이제 A로 간다. 2번,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같은 말,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 1. 자연인 땡땡 저거 출생만 하면 돼요. 자연은 출생만 하면 됩니다. 1살, 2살. 그리고 외국인도 당연히 자연입니다. 외국인도 등기 능력이 있다. 다음 옆에 저거 태아 X죠. 태아는 자연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2번 법인은, 자, 줄걷죠.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자, 공법인이 저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야. 그 사법인이 회사고,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 따지지 않아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등기 자격이 인정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도 법인으로 본다, 간주한다. 따라서 등기명이 될 수 있다. 잘 외워야 돼. 그러나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 밑에 읍면동리는 등기명이 될 수가 없다. 읍면동리 X입니다. 자, 다음 장 넘기죠. 자, 넘어옵니다. 자, 3번에 자, 요거 비법인 사단 동의어가 뭐냐면 한자로 쓰면 비본이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이야. 읽어보죠.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 재단 이퀄 적으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세 개 동의어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자, 그 양가로 1번에서 그 두 번째 줄 적 다음 줄고 나가요. 법조문입니다. 자, 법조문 잘 보세요. 종중, 문중, 기타. 자, 줄거세요.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 바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뭐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바로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단 비법인 사단 뭐가 있어야 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 자, 비법인 사단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단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뭐가 있어야 돼?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 기타,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비법인 사단이에요. 자, 그럼 정관, 규약이 뭐가 나와? 자, 우리 회장, 부회장, 즉 대표 있어야죠. 대표자가 있어야 돼.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대표자, 그다음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애가 나오죠. 따라서 다음에 종중, 문중, 또 정당,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창회, 학우회, 바로 밑에 줄 등록된 사찰, 자연불악 등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중요. 자, 이 경우 자, 등기는 줄서네요. 등기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종중 대표자가 누구죠? 종중. 다음은 교회 대표자는 뭐죠? 목사죠. 조심해야 돼. 목사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 종중 명의,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돼.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그거 자주 나와. 2번 중요. 이 경우 그 등기는 자 조심해야 돼. 줄거 사단 또는 재단 동일한 명의로 누구 명의로?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즉 종중 명의, 교회 명의로 해야지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돼.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는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 사람이 신청한단 말이야. 명의는 누구 명의야?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야. 대표자 명의로 하면 안 돼. 그럼 개인 땅이 되잖아. 그걸 잘 내요. 자, 3번의 중요 표시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즉 등기 명의 될 수 없는 사람들. 자, 반대. 자, 1. 태아입니다. 바로 외우세요. 태아는 출생 안 했잖아. 태아 이름으로 등기 못합니다. 태아. 밑에 읽을 필요가 없어. 태아. X. 그 다음 2번 학교 X입니다. 학교 명의로 절대 등기 못한다. 학교 X.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죠.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 설립재단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자, 무슨 대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거 등기 못해요. 반드시 국가명의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나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자, 3번 중에 표시 민법상 조합 X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자, 민법상 조합 명의로 X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중에 표시하고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면 줄거세요.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거세요. 조합은 저는 명의로 합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합의 등기해야 돼. 만약에 조합이 5명이다. 합유자 A, B, C, D, E 이렇게 해야 돼. 합의 등기해야 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를 못해요. 또 우리 뒤에 배운 거야. 합유 지분은 절대 기록 못해요. 합유 지분 등기 못한다. 합유 지분 X. 자, 그리고 합유자가 바뀌게 되면 조심해야죠. 합유명인 변경 등기해야 돼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옆에 적으세요. 합유 지분 등기 X입니다.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하고 사람밖에 뭐 해야 돼?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 조합이야. 근데 조심할게요. 자, 명칭 보세요. 특별법에서 특별법상 조합이죠. 이거는 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인이야.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 있죠. 농협, 수협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이제 2번 다만 줄거세요. 특별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 얘들 농업협동조합, 수담협동조합, 각종 신용협동조합 등은 동그라미. 이건 법인들이야. 법인.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아, 있다. 자, 조심. 농협, 수협, 신협은 명칭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법인입니다.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자, 오른쪽 4번 읍면동리 X입니다. 자, 그 양가로 1번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단순한 행정에 줄거세요. 읍면동리는 자기 명의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4절 전산정보처리. 이건 전자신청이라 그래요. 자, 전자신청. 자, 의의는 자, 먼저 전자신청을 자, 컴퓨터에 전자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사용등록.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 받아야 하는 거야. 자, 사용등록. 줄기 표시하세요. 사용자 등록. 자, 적었습니다. 등기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 처리, 즉 쉽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전자신청하는데 줄거세요.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최초 등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공인인증서 한다는 거야. 사용등록. 자, 최초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소 가야 돼. 등기소에, 아무 등기소 가도 돼요. 안동 등기소 가도 되고, 영주 등기소, 제주도 가도 됩니다. 최초 등기하기 전에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 양괄 1번.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으로 사용자 등록한 경우, 또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만 조심해야 돼. 다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용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이건 외워야 돼. 종중, 문중은 사용자 등록 못하니까 전자신청 못합니다. 외워야 돼. 종중, 문중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거리 2번도 중요 표시. 자, 아까 출석할 때는 아무나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신청 대리는 딱 2명밖에 안 돼. 변호사, 법무사밖에 안 돼요. 자, 죽었고 2번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줄거세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 이퀄 적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워낙 많이 나와요. 자, 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일반 개인은 전자신청 대리를 못합니다. 다음 4번이죠. 등기신청 정보 접수 시기. 여기 아까 한번 나왔죠. 자, 읽어보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전자적으로 줄거세요. 저장된 때 신청정보 동그라미 접수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아까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해. 접수한 때. 근데 전자신청은 뭐야? 접수 안 하고 뭐죠? 어떻게? 컴퓨터로 하잖아. 그러니까 저장된 때입니다. 자, 같이 가요. 자,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자, 신청했다면 접수한 때. 전자신청은 저장된 때. 접수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자, 그 좀 기억해. 해봅시다.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접수한 때. 전자신청은 저장된 때, 컴퓨터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5번에 자, 사용자 등록 하러 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오세요. 양가로 2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들이 2명 누구죠? 변호사, 법무사, 변범. 자격자들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사용자 등록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인감증명과 주소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오세요. 4번.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이거 내워야 돼. 사용 등록 기간은 3년이니까 3년마다 이제 갱신해야 돼.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자, 줄거세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요거는 직접 등기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사용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즉 컴퓨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 받으면 됩니다. 자,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 갱신은 3개월 전부터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기 절차 봤어요. 자, 신청인데 원칙은 자, 기억할게. 방문 신청. 예외적으로 전자신청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적어요.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아요. 자,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인감증명은요, 우리가 그거 하면요, 사진 찍으면 퍼져버려. 그래서 이제, 전자신청은 인감증명 제출 안 해요.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등기신청 당사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법이 2시간 했고, 1시간 한 거예요. 자, 그럼 내일은 이제 학개론이고, 모레 공부이니까 좀 열심히 들으시고, 자, 저는 월요일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